옛날 이야기, 어느 비행사의 이야기, 어느 섬에 비상 착륙한 어느 비행사의 이야기입니다. 비행기의 고장으로 어느 섬에 불시착하게 된 비행사는 낙하산 덕분에 목숨은 건졌다. 잠시 후 숲과 낮은 산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중에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다 보았다. 100m쯤 떨어진 곳에 유인원 고릴라가 서 있었다. 사람의 키보다 조금 큰 유인원 고릴라였고 몸집도 컸다. 그것이 다가오자 비행사는 도망을 치기 시작했으나 곧 유인원이 앞서와 앞을 막아서고 가슴을 치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그는 비행사 남자의 팔을 잡아 끌며 어디론가 데려갔다. 남자를 끌고 간 곳은 커다란 동굴이었다. 그곳에 데려다 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윗돌을 가져다가 입구를 막아버렸다. 그리고 그놈은 어디론가 가버렸다. 얼마가 지난 후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곧 어둡던 동굴 안으로 빛이 들어왔다. 유인원이 입구에 막아놓은 바위돌을 옆으로 옮겨놓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양손에는 야자 열매와 바나나가 가득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은 남자 앞에 내려놓고 나가며 돌을 들어 입구를 막아버렸다. 천장 한쪽에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긴 했으나 빛이 가려진 쪽은 어두워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남자는 과일을 하나두 개 손에 들고 밝은 곳으로 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바나나를 한 입 빼어 먹었다. 달콤한 바나나 향이 느껴졌다. 빛이 사라지며 저녁이 되자 그 유인원인지 고릴라인지가 또 과일을 잔뜩 가져왔다. 남자 앞에 툭 던져놓고 한쪽 구석 평평한 곳에 누웠다. 남자는 배가 고픈 터라 과일을 이것저것 먹고 야자수로 목을 축였다. 그리고 그도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웠다. 고향 생각에 잠이 들지 않았다. 집에 두고 온 부인과 아이들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지난날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해야 이곳을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밤새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지샜다. 아침이 되자 그 유인원 고릴라는 또 밖으로 나가서 돌문을 닫아버렸다. 남자는 혼자 남아 어제 먹다 남은 과일과 야자수로 배를 채웠다. 어떤 날은 물고기, 토끼, 산돼지, 노루 등 잡아와서 날 것으로 같이 먹었다. 몇일이 지나자 유인원은 이젠 도망 안 가겠지 하고 안심했는지 바위돌문을 열어두고 뒤를 힐끔힐끔 돌아다 보며 밀림 숲속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혼자 남아 주변을 살펴보았다. 멀리 파란 물결이 이는 바다와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이 몇 개 보였다. 저 큰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까?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 같은데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직 유인원 고릴라가 지나간 발자국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남자가 비행기에서 탈출하기 전에 내려다봤을 때 집이나 사람의 흔적을 볼 수 없었는데 역시나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였다. 남자는 천천히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다. 5분 정도 걸었을까? 어디선가 괭괭 기괴한 소리가 나며 무엇인가 달려오는 소리가 났다. 소리 나는 쪽을 보니 그 유인원 고릴라가 오고 있었다. 그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발을 굴렀다. 그리고는 동굴 쪽으로 가라는 듯이 머리를 2번 돌렸다. 남자가 머뭇거리자 팔을 들어 동굴 쪽을 가리켰다. 남자는 동굴 쪽으로 돌아왔다. 유인원 고릴라가 남자를 동굴 속으로 몸으로 밀어넣고 돌문으로 막아버렸다. 어느덧 세월은 흘려서 3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유인원 고릴라는 아기를 낳았다. 2마리의 아기를 낳았는데 절반은 사람을 닮았고 절반은 털이 슝슝한 유인원 고릴라를 닮은 아가들이었다. 얼마 후 아가들의 어미는 바위돌을 옆으로 치워놓고 아가들이 밖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남자도 아가들과 함께 밖에 나와 햇빛을 받으며 앉아서 아가들과 장난도 치며 같이 놀아주었다. 어느 날 어미가 나가고 없을 때 아가들에게 손짓발짓으로 저 멀리 간다고 남자가 말했다. 저녁이 되어 어미가 돌아오자
아가들이 꽥꽥거리며 남자가 저기로 멀리 떠난다고 엄마에게 다 일러 바쳤다. 그러자 어미는 화를 내며 기괴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다. 그 후론 바윗돌은 막아놓진 않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늘 감시했다. 다시 2년이 흐른 후 아가들의 어미는 또 아가들을 2명 낳았다. 세월이 흘러 6년이 되었다. 이젠 유인원 고릴라도 도망가지 않고 같이 그곳 무인도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지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까진 막지 않았다. 어느 날 남자는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잘만 하면 작은 섬을 거쳐서 큰 섬까지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가족과 지인들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어 아가들의 어미가 어디론가 가고 없을 때 남자는 헤엄쳐 섬을 탈출하기 시작했다. 얼마쯤 헤엄쳐 건너가고 있을 때 아가들의 엄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며 물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난리치더니 아가들을 잡아와서는 보라는 듯이 목을 비틀어 모두 죽여서는 헤엄쳐 가고 있는 남자 쪽으로 물에 하나씩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남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계속하여 작은 섬에 도착하여 숨을 고르고 쉬었다가 다시 큰 섬을 향해 헤엄쳐 건너갔다. 그는 거의 다 와서 파도에 물을 먹기도 하고 숨이가 빠져 점점 기운이 떨어져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눈을 떠보니 알아듣지 못하는 말소리와 함께 몇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파도에 휩쓸려 바닷가 모래밭에 내동댕이 쳐진 채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 것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은 머리도 치렁치렁 엉덩이 밑에까지 자라있고 온몸에 털이 많이 자라있는 어찌 보면 괴물 같기도 한 이 남자를 잡아묶어서 마을로 데려와 가두어 놓고 사람들을 모아 돈을 받고 구경시켜주기도 했다. 그들은 이 털복숭이 남자를 더 큰 도시로 데려가 돈을 받고 구경시켜주러 갔다. 그 남자 비행사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짐승도 괴물도 아니니 나를 풀어주시오 하고 말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그를 잡아 개처럼 목줄을 하고 끌고 다녔다. 사람들은 야 뭐라는 거야 빨리 걸어 하며 때리기만 했다. 어느 큰 도시 경기장 같은 곳에서 소문과 벽보 광고를 보고 시장 지역 유지, 멀리서까지 소문을 듣고 유명 인사들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되어 목줄을 잡은 사람이 남자를 끌고 나와 한 바퀴 돌았다. 사람들은 소리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뭐라고 큰 소리로 말을 걸기도 했다. 그곳에서 시장과 유명 인사들이 앉아있는 쪽에서 어떤 사람이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걸어가 무슨 말인지 했다. 그러자 목줄을 잡고 있던 사람이 이 남자를 끌고 시장과 지역 유지 등이 앉아있는 곳까지 갔다. 지역 유지들과 시장 등이 옆 사람과 뭐라고 말을 주고받음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놀라는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다. 또 어떤 이는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손짓으로 글을 쓸 종이와 피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누군가 종이와 피를 이 남자에게 건네주자 이 남자는 종이에다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이러이러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써서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종이를 받아보니 자기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비슷한 언어를 쓰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관 같은 곳 두세 군데 가서 보여주었더니 그를 데려오라고 하여 같은 나라의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고향에 돌아오니 부인도 아이들도 털이 많은 이 남자에게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 남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고향의 부인에게 보내고 평생 혼자 살다가 죽었다. 재미있게 보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